예,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딱하다 못해서 처량하기까지 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등장할 때 그때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일날 갤럽 여론조사 발표한 것을 보아도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똑같이 8%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독주고요. 의석수가 107석인데요. 원내의석 제2위를 가지고 있고 제1당인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8%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가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자유한국당의 주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뒤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른정당에서 뒤졌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배신의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은 바른정당보다도 뒤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자유한국당이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3%, TK 지지율입니다. 바른정당 22%, 자유한국당 18%.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 안방에서조차 진다. 안방에서조차 진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 이제 어떤 돌파구를 맞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는 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가 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귀국장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홍준표를 외치면서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것 같이 공항이 떠들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구나. 이 애국 시민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태극기 시민들 절대 다수가 우리의 희망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돼서 강력하게 야당을 재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고생했고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좀 쉬면서 다음을 노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번 이 위기에 자유한국당을 되살려보겠다. 살려보겠다, 세워보겠다, 나설 사람이 보입니까? 정말 자유한국당을 살릴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 달 아직 조금 덜 남았는데 전당대 7월 3일 날 하는데 그 이전에
뭐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이런 돌풍을 일으키는 신선한 충격을 주는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뛰쳐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자유한국당 소망이 있죠. 그럼 뭐 홍준표 후보와 경쟁 체제가 돼가지고 이제 당 대표 경선이 후끈 달아오르고 국민들의 관심이 확 쏠리겠죠. 그럼 자유한국당 확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나올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 그냥 독주해가지고 그냥 당대표가 될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선거가 재미있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죠. 누가 혼자 독주해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어요. 국민들의 마음이 좀 멀어집니다. 홍준표 후보가 지난번에 24%는 돌풍을 일으켜서 그것도 저 밑바닥에 있다가 단 열흘도 안 돼서 이 돌풍을 일으켜서 그게 올라갔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재미있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제발 그런 사람 하나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져서 당대표 못 되더라도, 그 사람이 되더라도 그건 희망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걱정인 것이죠. 한 가지 좀 답답한 뉴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격을 받아서 입장이 곤란한 처지에 있습니다.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는 의혹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죠. 싱가포르에서 지금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데 기자들이 자꾸 물어요. 도대체 그 누락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대답하기를 한국말에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지금 내가 할 말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 말로써 말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이 말은 이제 조선시대 김천택이 펴낸 시조집에 있는 어떤 그 무명 작가의 시조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 하는 것이, 남의 말 내가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많을까 하노라. 말을 하기 좋다고 자꾸 남의 말을 하고, 또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또 내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남의 말을 자꾸 하고 이러다 보면은 말이 많아지고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말을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시조의 내용인데, 현재 한민구 장관의 입장과 똑같이 그 입장을 아주 그대로 잘 표현하는 말이죠. 내가 말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 또 말이 많아지고 골치 아프니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군이 사드 보고 누락을 했다고, 사드 4기 발사대 들어온 것을 그걸 감췄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군은 우리 감춘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감췄다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은폐했다고 하니까 군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죠. 거짓말한 군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청와대가 한 말이 뭡니까? 사드 발사대 4기가 들어온 것을 말 안 한 것은, 그건 사드 발사대 4기를 은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거든. 그래서 재조사를 해야 되고,
심지어 여권에서는 국회 비준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군의 발표에 의하면은 사드 한 개 포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보고를 청와대에 했다는 겁니다. 사드 한 개 포대가 전개됐다. 그 사드 한 개 포대가 6개 발사대로 이루어진 것은 이거 어지간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드 한 개 포대가 우리나라에 전개됐다고 말하는 것은 6개 발사대가 들어왔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2개만 들어온 두 개만 들어온 것으로 보고되고 나머지 4개는 들어온 것을 감췄다고 이렇게 몰아가면 그 군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면 군의 명예와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세우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기는 이제 의심을 받잖아요. 중국의 눈치를 자꾸 보고 북한 눈치를 보고 이 정부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군에게 자꾸 책임을 떠넘겨서 군을 거짓말을 하는 군대,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는 군대, 보고해야 될 것을 감추는 군대 이렇게 몰아가면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데 이래가지고 군이 어떻게 정부를 신뢰하고 적과 싸울 수 있겠으며 어떻게 힘을 내서 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홍준표 후보가 귀국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유한국당의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귀국장에 많은 애국 시민들이 나가서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홍준표를 외치면서 마치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는 것 같이 공항이 떠들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자유한국당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구나. 이 애국 시민들은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태극기 시민들 절대 다수가 우리의 희망은 홍준표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똑같이 8%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완전 독주고요. 의석수가 107석인데요. 원내의석 제2위를 가지고 있고 제1당인 민주당과 거의 비슷한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있는 이 자유한국당이 8%다. 이게 위기가 아니고 뭐가 위기가 되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자유한국당의 주 기반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뒤진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즘 자유한국당을 보면 딱하다 못해서 처량하기까지 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등장할 때 그때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쓰고 위기를 맞았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위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2일날 갤럽 여론조사 발표한 것을 보아도 자유한국당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치 여겨질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현재로서는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돼서 강력하게 야당을 재건하는 것 외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당대표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선거 하느라고 고생했고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좀 쉬면서 다음을 노리라고 말하면서 내가 한번 이 위기에 자유한국당을 되살려보겠다. 살려보겠다, 세워보겠다, 나설 사람이 보입니까? 정말 자유한국당을 살릴 만한 사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입니다. 정당에서는 뒤졌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배신의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은 바른정당보다도 뒤지는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자유한국당이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3%, TK 지지율입니다. 바른정당 22%, 자유한국당 18%. 이게 도대체 뭡니까? 자기 안방에서조차 진다. 안방에서조차 진다.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죠. 이렇게 뭐 위기를 맞아서 이제 어떤 돌파구를 맞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는 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